일단 저 김홍일 위원장 제가 잘 알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는 분인데 예. 훌륭한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비서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서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붙은 다음에도 그 대학을 뒤늦게 진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그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법대 나오셨거든요. 충남대 법대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사법시험 붙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 쭉 잘 했는데 검사로서도 능력이 아주 출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검찰의 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검 중수부장이거든요. 대검 중수부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 검사들도 될까 말까한 그런 자리인데 김홍일 그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까지 하셨고 그런데 대검 중수부장 할 때 그때 대검의 중수이과장이 누구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 이제 김홍일 그 위원장 그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 처리도 굉장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통도 크고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김홍일 위원장은 진짜 통이 큰 분, 틀이 크다. 그러니까 틀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통이 크다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야당은 뭐 또 뭐 검사를 갖다가 임명했네 뭐 이야기를 갖다가 했지만 사실은 방통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김홍일 위원장이었죠. 저 김홍일 위원장이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위원장보다 더 언론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그 탄핵 사유로 내쫓은 거잖아요. 이동관 위원장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은 직무 집행은 됐지만 몇 달 후에는 지난번 이상민 장관처럼 그냥 다시 복귀해가지고 방통위원장 임기 다 맞추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고 방통위의 업무 자체 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운운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고 사과해야 된다. 첫 번째, 이상민 장관 탄핵 어거지로 해놓고 이상민 장관 관련해가지고 탄핵이 9대0으로 기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행안부의 업무를 막 이렇게 방해해놓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변호사 비용 들어가게 해놓고 쓸데없는 행안부 장관 그냥 놀고 먹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미안하단 말 대국민 사과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동관 위원장 전임자가 누굽니까? 한상혁 위원장이잖아요. 한상혁 위원장 변호사 출신인데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시민단체나 뭐나 이런 데에서 언론 관련된 일을 갖다 하면 조금 했다. 이 정도 가지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김홍일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그 한상혁 위원장보다도 훨씬 더 자격이 차고 넘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상혁 위원장은 뭐 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한상혁 위원장이 자기 부하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게 만들었잖아요. 늘공 그 공무원들 국장 과장들 그냥 평생 이제 행시 붙어가지고 그 공무원 하던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연금도 못 받고 이제 커리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상혁 전임 위원장이잖아요. 한상혁 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그 다음에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기자들 한번 협박하고 그 다음에 쓰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 가하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한 언론 탄압은 어떤 겁니까? 방송사를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예. 방송사 그 허가를 갖다가 취소해가지고 점수 조작해가지고 방송사 자체를 클로즈하게 폐쇄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언론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서울의 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TBC하고 그거
그 폐쇄한 거하고 한상혁 위원장이 시도한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때 50보 100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왈가왈부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상민, 한상혁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탄핵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야당이 저런 식으로 방통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또 탄핵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임기가 100일은커녕 석 달도 안 된 사람이 무슨 헌법을 위반하고 무슨 법률을 위반합니까? 업무 보고 받기도 시간이 없겠구만. 그러면 이제 김홍일 위원장에서 또 탄핵한다 운운하겠지만 만약에 진짜 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막 그 어깃장을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총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짜뉴스잖아요. 예. 그 엊그저께인가 가짜뉴스 관련된 대법원 판결 하나 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하고 뭐 아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 조작했던 사람 거기에 대해서 실형 나왔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해 있는 게 가짜뉴스이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 뭐 누가 봐도 모든 사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내년 총선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를 단속하려면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방통위원장 하는 것도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느냐? 이동관 위원장을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쫓을 수밖에 없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야당 책임이지고 뭐 누구 남 탓을 합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키겠다. 그래서